그 부채와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좀 풀다가 중복되는 거는 여러분 좀 풀어오라 그랬잖아. 그죠? 264페이지부터 해서 그 부채 부분 풀다가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다 풀어봤죠? 그죠? 제가 풀어드렸다고 왜 중복되는 좀 풀어보고 그랬잖아. 그죠? 부채 264쪽부터 해서 그 200 문제 한 30문제 좀 됩니다. 그 풀다가 안 풀리던 거 또 이해 안 가는 거,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질문하시고. 부채는 그죠? 사채, 충당 부채 대표적인 거죠. 그죠? 그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하세요. 질문 없습니까? 네? 몇 페이지? 9번 266쪽에 9번 8번 9번 8번 보세요. 10만원짜리를 95,200원에 발행했다. 사채 발행비가 들어갔다. 그죠? 사채 발행비는 발행가에서 빼야 되죠. 그러면은 액면 10만원짜리 사채를 발행했다고. 발행했는데 얼마에 발행했죠? 그게 보니까 89,200원에 발행했다. 그 사채 발행비는 빼야 되니까, 그죠? 발행가액에서. 그럼 요거 차이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잖아. 그죠? 얼마죠? 1,800원. 그러면은 이때, 그죠? 이 문제는 지금 정액법으로 상관한다 그랬네. 그죠? 그게 문제 유효자법이 아니다. 그죠? 정액법이 유효자법이면 바로 여기다가 유효자를 곱하면 되는데 유효자가 없죠. 그럼 정액법이니까 요거는 기간에 똑같이 나눠주면 되잖아. 그죠? 그 지금 상환기간이 몇 년이냐 하면은 4년이죠. 4년 동안 나눠주면 된다고. 요거 1년에 얼마죠? 2,700원. 그런데 그 4월 1일 발행했잖아. 발행 날짜가. 그럼 결과적으로 4월 1일 발행했으니까 9개월이네요. 그죠? 요거 보세요. 1,800원을 가지고 1,800원인데 요걸 4년 동안 나누어 주면은 1년에 2,700원이잖아. 그죠? 그럼 여기 1년이 안 되니까 9개월이죠? 12분의 9 하면 돼요. 9개월, 그 4월 1일 발행했으니까. 그럼 얼마 나오죠? (2025원) 요게 2025원 나온다. 그죠? 예. 요게 9개월 분지. 그럼 액면 이자가 몇 프로죠? 액면이 12%잖아. 그죠? 1년에 12%인데 요게 9개월치니까 12분의 9. 요게 12만원에 12분의 9 하니까 9만원 나오겠네. 그죠? 9만원 맞죠? 9천원. 9천원이네. 그럼 요거하고 요거 더 하면 되잖아. 11,025원. 그죠? 답이 되겠네. 이자 11,025원이다. 9번 문제는 10만원짜리를 105,150원을 발행했다. 액면 10만원짜리를 발행했는데 이거는 이제 액면 이상 발행했다. 할증 발행이죠. 발행가에. 발행가가 105150 이래 발행했다.
이게 사채 할증 발행 자금 5,150원이다. 그죠? 그 지금 할증 발행이다. 그럼 묻는 말이 유효이자를 보러 상가한다면은 그죠? 인시갈 이자 비용 총액 얼마고 3년 동안 얼마고 물어봤네. 3년 이자니까 액면 이자가 몇 프로죠? 10%네. 1,000원이잖아요. 만원 그죠? 10%는 만원이죠. 이걸 3년 동안에 내가 지불하는 이자는 3만원이다. 그죠? 이거 미리 받은 이자잖아. 할증이니까. 요거 빼야 되죠. 마이너스. 요거 미리 받아놔서 이거는 줄 돈. 앞으로 줄 돈이 3만원. 이거 미리 받아놓은 돈이니까 총 그럼 요걸 빼야 되니까 줄 돈은 24,850원 되겠네. 24,850원. 그죠? 또 또 문제 또 풀어보다가 또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그 18번은 1%와 2% AS를 예상하죠. 그죠? 2%인데 거기 묻는 게 2년도에 지금 제품 보증비 얼마고 묻고 있네요. 그죠? 보증비, 충당 부채를 묻는 게 아니고 보증비를 묻는다. 그러면은 900만원 팔았죠? 900만원에 3%. 알겠죠? 27만원. 그게 답이다. 이 보증비를 물을 때는 바로 매출액의 3% 주면 됩니다. 충당 부채라면은 예상 금액에다가 지출액 빼야 되지만은 보증비를 물을 때는 바로 매출액의 그 전체 금액이 돼버리죠. 그죠? 왜 그러나 이러면은 우리가 AS를 예상하죠. 100원을 예상했다가 지출이 만약에 70원 됐다. 요거 빼고 나면은 잔액이 30원 남죠. 이때 이걸 우리가 이제 분계로 나타낸다면은 장부에 기장할 때는 제품 보증비라 이랍니다. 그죠? 보증비 비용 100원. 그리고 이 보증비에 대한 충당 부채 100원. 돈이 나갔죠? 요 돈 나갔다. 그죠? 충당 부채 70원. 현금 70원. 그래, 문제가 묻는 말이 충당 부채를 물으면 이걸 묻는 거잖아. 100원이 충당했다가 70원 나갔으니까 여기 30원 남아있다는 말이고, 보증비를 묻는다는 거는 요걸 묻는 거잖아. 그죠? 결국 이거잖아, 이거. 요거 100원, 이거잖아. 그래서 요 금액이 예상 금액 총액이다. 그리고 900만원에 3%. 그게 답이 돼버립니다. 예, 이제 돌아와서 거기에 161쪽에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부분, 교재 161쪽에 회계 변경 오류 수정 변경 부분이다. 그죠? 변경 넘겨보세요. 162쪽에 변경이라는 것은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있다. 정책의 변경이라는 것은 그죠? 우리 말하자면 선입선출법에서 평균법,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변경하는 거죠. 요런 거는 소거법이다. 그죠? 예,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게 164쪽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164쪽에 보면은 회계 정책의 변경 종류가 나와 있죠. 선입에서 평균법, 원가에서 재평가 모형, 이런 거는 소급 적용한다. 그 추정치의 변경, 요거는 전진법, 전진 적용한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요 회계 변경에 보면은 162쪽에 2번 문제, 요런 모양이 이제 회계 변경의 기본 문제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감가상가를 해오다가 변경했다. 2번 취득원가는 500만원,
이 기계의 잔존가치 50만원. 내용 연수 5년이죠. 그죠? 이것을 우리 회사는 연수학계법으로 해왔다. 이것을 그동안 연수학계법으로 감가상각을 해오다가 이걸 일정 몇 년이 지났죠. 지나고 나서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했다. 그죠? 그럼 감가상각이 얼마고 묻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 금액을 우리가 구해봐야 되잖아. 그죠? 일단은 연수학계법이니까 취득원가 500만원, 잔존가치 50만원이다. 내용연수가 5니까, 그죠? 1, 2, 3, 4, 5 더하면은 15죠. 학계는 15. 몇 년이 지났죠? 2년에 시작했다가 4년도 바꿔서 2년과 4, 2년 지났네. 그죠? 5와 4. 5와 4. 9가 됐네. 그죠? 이게 얼마냐? 상구이 270만원.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270만원이 감가상각되고 2년이 지난다. 그리고 이 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했다. 그죠? 그럼 이제 새로운 취득원가는 230만원. 그 문제에서 그 잔존가치는 변동이 없네. 그죠? 50만원이고 또 아래 남아있는 잔존 내용연수 원래는 이제 5년에서 2년이 경과되었잖아. 그럼 3년인데 이걸 4년으로 했다. 그죠? 4년. 이때 감가상각비 얼마고 정액법이니까 빼고 나누고. 그죠? 빼고 나눠주니 얼마죠? 45만원. 답이다. 그죠? 회계 변경. 똑같은 문제죠. 그죠? 3번. 3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죠? 회계 변경 문제고, 그 뒤로 가면은, 그 회계 변경이고, 오류 수정. 오류 수정은 틀린 걸 고치는 거죠. 그죠? 오류, 거기 166페이지 보세요. 그 166쪽에 보면은 단기 순이익에 미친 영향이다. 그죠? 그 기말 재고 3,000원이 과대 계상됐다. 2년도에는 1,000원이 과소됐죠. 2년도 이익에 미친 영향 하면은 그게 3,000원 과대가 다음으로 넘어가죠. 3,000원 과대가 넘어가면은 3,000원 과소가 되죠. 1,000원 과소와 3,000원 과소가 만나면 얼마가 되죠? 4,000원 과소. 그게 그죠? 오류. 물론 이제 또 감가상각비 오류도 있죠. 그죠? 요런 이제 오류 부분이다. 그죠? 요거는 왜 우리냐? 종합 문제 가서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나머지 문제도 여러분들 풀 수 있었겠고. 저 뒤로 한번 가봅시다. 293쪽. 293쪽에 나와 있는 거, 그 문제 한번 1번부터 한번 보세요. 오류 수정에 대한 해당되지 않는 거, 정기의 선거 비용을 과대 계상했다. 틀렸다. 그죠? 오류. 정기의 비품을 매입을 10,000원에 매입하고 1,000원에 매입한 것처럼 잘못 기입했다. 이것도 오류. 감가상각을 해오지 않다가 금년에 2년분을 특별상각했다. 오류 수정한 거죠. 정기의 수익 지출을 자본주의로 처리한 것이 금년 이것도 오류고, 정당한 사유로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선입에서 이동으로 변경. 이거는 회계 변경에 들어간다. 그죠? 변경. 자동조정 오류가 아닌 것, 기말 재고액,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감가상각비는 비자동 조정 오류를 하는 거죠. 그죠? 예. 자동 조정 오류를 하는 거는 자동으로 조정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자동 조정 오류 하면은 요런 거는 뭐 기말 재고 요 기말과 똑같다. 그죠?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에 대한 오류. 그죠? 요거는 자동 조정 오류다. 요거 반대 비자동 조정 오류다. 요거는 감가상각비 오류. 자본적 지출을
수익진실로 잘못 처리했다. 요걸 요래 잘못 처리했다. 요런 거, 그죠? 등등. 비자동 조정 오류를 하죠. 그죠? 3번. 감가상각 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꾸려고 한다. 어느 회의 개념에 위배되는 되는가? 계속성 원칙 위배되죠. 다음 4번. 그 단기 순이익에 미친 영향을 했다. 그죠? 그러면 1년도에 기말 재고액 3,000원이 과대가 넘어가야 된다. 그죠? 2년도로 넘어가면 3,000원 과대가 넘어가면 3,000원 과소가 되죠. 3,000원 과소와 1,000원 과대가 만났습니다. 그죠? 그럼 2,000원 과소. 5번. 재무제표에 재고자산이 다음과 같이 잘못 기장되었음을 발견했다. 선입을 사용하여 평가하고 있다. 기초잉여금, 3년도의 기초잉여금이라는 것은 2년도의 기말잉여금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 묻는 말이 2003년도 기초잉여금은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가 물었다. 그죠? 그 말은 2003년도 기초라 하는 것은 2002년도 기말과 같잖아. 그죠? 기말잉여금. 그럼 기말잉여금과 기말재고의 변동은 같다? 2년도 기말재고가 50만원 과소됐다. 기말잉여금도 50만원 과소. 답은 3번. 기말과 기말잉여금 같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자주 보면 되잖아. 그죠? 너무 오랫동안 안 봐버리면 또 잊어버리니까. 1년도, 요 2년도, 3도다. 그죠? 기말 재고액이 700원이 커졌다. 500원이 작아졌다. 600원이 작아졌다. 그죠? 이런 오류가 문제가 이게 주어진 이거잖아. 이익에 미치는 영향. 또 하나는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그죠? 이래. 두 가지 나온다고. 이거 물어보거나, 이거 물어보거나. 이렇게. 똑같다. 그죠? 내려간다. 똑같다. 그랬잖아. 소, 똑같다. 똑같고. 똑같이. 그런데 요 이익은 기말에 요거는 그죠. 기말은 요 이익에 다음 연도까지 영향을 미치죠. 700원 대가 넘어가면은 700원 소. 500원 소가 넘어가면은 500원 대. 끝났다. 그죠. 여기 답이다. 그 이익은 1년도 물어보면은 700원 대. 2년도 물어보면은 1200원 소. 3년도는 100소. 기말은 요거 700원 대 500원 소. 그러니 요 기말의 요 오류와 기말 잉여금은 항상 같아진다. 그죠? 같다 그랬잖아. 요게 끝.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는 비자동 조정 오류다. 요거는 감가상각비 오류. 요게 예를 들어서 뭐 400원 적어졌다. 그죠? 그리고 뭐 300원 커졌다. 700원이 커졌다. 이런 거. 요 감가상각비는 항상 요래 물어본다. 그죠? 단기순을 안 물어본다 그랬죠. 답이 두 개 나오니까. 이렇게. 기말 잉여금에 미친 영향이다. 그죠? 그럼 요거는 비용이 작아서니까 감가상각비나 비용이 작아서면 잉여금은 커진다. 그죠? 400원 커진다. 내려가고. 알겠죠? 2년도는 300원이 커졌죠. 그죠? 그래, 요거는 지금 비자동이야. 자동조정 오류가 안 됐다. 그죠? 그럼 요게 오류가 남아있다 보면 되죠. 요게 남아있다. 넘어온다. 그죠? 합산하면 얼마죠? 100원 소죠. 100원 소니까 100원 대. 이렇게. 그리고 또 요 3년도에는 700원 되잖아. 그죠? 요거 자동조정 오류가 안 되니까, 자동조정이 안 돼서 다 남아있다 보면 되죠. 이 전체, 이거. 그죠? 요걸 다 더하면은 얼마죠? 600원 대가 되잖아. 600원 되니까 600원 소. 답이다. 알았죠? 요거는 400원 소 대. 반대로. 감가상각비 요 합산하니까 100 소잖아. 100 소니까 100대. 3도는 다 더하니까. 그죠? 600원 대가 되죠? 600원 소. 알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누적.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비 나오면 항상 누적이다. 그죠? 요거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그죠? 요게 자동조정 오류 문제. 그리고 6번. 6번은 갑사의 장부상 이익과 기말 재고의 오류가 다음과 같다. 6년도에 정확한 이익 얼마고 물어본다. 그죠? 6년도 보세요. 그 6년도에 장부상 이익은 88,000원이죠. 그 오류가 과대가 14,000원 돼 있다. 그죠? 과대. 그러면 전년도에 과소가 16,000원 넘어와야 되잖아. 요 과소가 넘어오면은 뭐가 되죠? 과대. 그 과대로 바뀌니까 16,000원 과대와 14,000원 과대니까 결국은 3만원 과대죠. 3만원 과대가 88,000원이다. 커져 있다 이 말이잖아. 3만원 커져 있는 게 88,000원이다. 뭐 정확한 이건 얼마? 58,000원. 그죠? 알겠죠? 이래 하는 거다. 8번. 그것 하나 더 회계 변경. 그죠? 기계를 600만원 주고 샀다. 기계를 600만원 주고 샀다. 이 기계의 잔존 가치는 없다. 내용 연수는 20년. 이런 기계를 내가 샀다가 감가상각을 하는데 이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다. 하고 있다. 그죠? 이걸 하고 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났다. 그죠? 지나고 나서 이걸 감가상각한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말하면은 그죠? 요 취득원가에 의한 감가상각. 물론 방법은 그대로네. 그죠? 누계 얼마고 물어본다. 그죠? 그럼 문제 그거 보니까 1년에 감가상각비는 30만 원이다. 1년에 감가상각비는 30만 원이죠. 그럼 몇 년이 지난지 보세요. 거기 보니까 10년이 지났네요. 그죠? 10년 사용했다. 그럼 10년 지났다. 그럼 300만 원만큼 가치가 감소됐다. 10년이 지났죠. 10년 빼고. 그러고 나서 그 기계를 대폭적으로 수선하고 수선비를 180만 원 지급했다. 그로 인하여 기계가 5년이 연장됐다. 그죠? 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 플러스 180만 원. 수명이 5년이 연장됐다 그랬죠. 5년 플러스. 뭐 다른 말 없네. 그죠? 그럼 이제 새로운 취득원가는 480만 원. 잔존가치는 없다. 내용연수는 15년. 그럼 감가상각비는 나눠주니까 32만 원이다. 묻는 말. 이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고, 누계액이라는 거는 합산한 거잖아. 이거 얼마고, 이거 합한 게 얼마고, 감가상각비 요거 묻는 게 아니고, 누계를 묻잖아. 그죠? 전체 얼마고 묻습니다. 332만 원. 1번 답이다. 그죠? 이런 식으로. 9번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10번. 재고 자산에 대한 실질재고 조사법을 채용하고 있는 회사에서 기말에 상품의 외상 매입의 기장을 누락했다. 상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은 우리가 외상으로 지급했는데 이걸 장부상에 빠뜨려 버렸다. 누락했다. 이 누락이 기말 재고 실사에서도 누락됐다. 이와 같은 오류가 미치는 영향. 그럼 여기에 누락되었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이 누락되었으니까 자산이 적어졌죠. 과소. 외상 매입금에는 부채가 누락됐다. 그죠? 부채도 작아졌죠. 과소. 자산이 작아지고 부채 작아지면 자본은 변동이 없다. 그죠? 변동 없고. 자산이 작아지면 이익이 작아지죠. 그죠? 자산이 작아지면 이익이 작아지고 부채가 작아지면 이익이 커져 버리잖아. 그죠? 결과적으로 이익도 영향이 없다. 그렇죠? 그럼 자산 과소, 부채 과대. 그죠? 주주지분이라는 것은 자본을 말하죠. 자본은 영향 없다. 이익도 영향 없다. 3번 답 되겠네. 11번.
1년도에 감가상각비를 5천원 과대 계상했고 2년도는 3천원 과소 계상했다. 2년도 이익잉여금에 미친 영향 합산한다 그랬죠. 그죠? 감가상각비는 합산. 과대 5천원과 과소 3천원 합산하니까 3천원 5천원에서 3천원 빼야 되잖아. 그죠? 2천원 과대가 되죠. 남는 게 비용이 커졌다. 잉여금은 작아진다. 4번 답. 그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하시면 됩니다. 그죠? 구분해서 그걸 갖다가 뭐 기말 감가상각에 묶어서 하면 헷갈리니까. 그죠? 따로따로 이렇게. 그 문제는 지금 두 문제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 보니까 2년도, 1년도, 이게 연도가 바뀌어 있으니까 이걸 잠깐, 이거 좀 생각하면서 하면 됐네요. 그죠? 기말과 감가상각, 연도가 그걸 되어 있다 하는 거 알고, 요거는 2,000원 과대, 1,200원 과대, 그죠? 요거는 1,500원 과소, 그리고 2,000원 과소죠. 이게 지금 묻는 말은 2년도 기말잉여금에 물어봤습니다. 그죠? 기말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다. 뭐 우리 다 구해볼 수 있죠. 그죠? 그 1년도는 따로따로 하세요. 기말과 기말잉여금 같다 그랬잖아. 이거는 신경 쓸 거 없다. 그죠? 이거는 같다 그랬으니까. 끝났다. 요거 2,000원 소니까 2,000원 대. 그죠? 요거 합산. 그죠? 800원 대 소잖아. 800원 소니까 800원 대. 2년도 물어보면 답 2,800원 대. 요거는 500원 대가 되겠네요. 그죠? 요게 몇 년도 묻고 있죠? 2002년도 물었으니까 2,800원 과대가 되겠다. 그죠? 2번 답. 알았죠? 다음에 14번. 14번에는 장부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이 누락되었다. 정확한 이익 얼마고 수정전에 이익은 25만 원 있었다. 수정전 이익은 25만 원인데 아래 사항이 누락되었다. 정확한 이익 얼마고 묻고 있다. 그죠? 그러면은 아래 보니까 미수이자 자산이 누락됐다 이 말이잖아. 그죠? 자산이 적어졌다. 이익 적어졌으니까 더 해줘야 되죠. 그죠? 자산은 플러스. 누락됐으니까 30만원 플러스. 자산. 그죠? 미지급 전륜료는 부채죠. 빼야죠. 부채니까 빼고. 부채는 이익을 감소시킵니다. 빼고. 선수 수익, 부채는 빼야 되는데 실현됐다 그랬잖아. 그죠? 반대로 플러스 해야 됩니다. 알겠죠? 선수 수익이라면은 그거는 부채지만은 부채는 빼지만은 그게 실현됐다 그랬잖아. 날짜가 경과됐다 이 말이죠. 그죠? 재배. 선급이자는 자산 더하는데 실현되었으니까 빼고 반대로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현금이 들어왔죠? 외상 매출 들어왔다. 그죠? 이게 우리가 누리다. 이거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니까 전체 변동이 없다. 그죠? 끝났다. 여기 답. 더하고 빼면 되겠네요. 그죠? 더하고 빼면은 30만원 나옵니까? 답. 그죠? 55만원에서 빼니까, 맞네요. 그죠? 30만원 답이 되겠다. 예, 다음에, 15번. 건물을 60만원에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상가한다. 5년이다. 평가 방법을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변경한다.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이라고 그랬네요. 그죠? 이때 건물의 공정가치가 80만원이라면은 효과로서 옳은 거 물어봤다. 그죠? 그러면은 건물이 60만원에 취득했다. 요 건물을 내가 취득한 거는 60만 주고 샀는데 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해야 되겠죠. 그 감가상각을 하고 나면은 장부잔이 남다. 그죠? 그 감가상각비는 잔존가치는 없다. 내면서 5년이죠. 1년에 얼마? 12만 원. 그러면은 뭐 1년이 지났네. 그죠? 1년만 지났으니까 12만 원 빼고 나면은 장부잔액은 48만 원이죠.
이 48만원을 요걸 80만원으로 재평가했다. 48만원짜리를 80만원으로 재평가했다. 잉여금 얼마? 32만원. 그죠? 요게 뭐죠? 재평가 잉여금 생기겠죠? 재평가 잉여금이 32만원 생긴다. 그럼 재평가 잉여금 32만원하고 가장 가까운 용어 그거 뭐가 있죠? 기타 포괄 손익이 들어가겠다. 그죠? 기타 포괄 손익 32만원 증가. 그죠? 예, 여기 들어가는 항목 요거 있네. 그죠? 예, 아래 16번 그 16번은 기업회의 기준상 내용이다. 틀린 거. 회계 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그 여러 가지 그죠. 재무 상태와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신뢰성 있고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맞죠? 회계 정책의 변경에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과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정액법에서 연수하기 이거는 추정의 변경. 2번이 틀렸네. 그죠? 정책의 변경은 두 개밖에 없다. 그죠?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 즉 말해서 선입에서 평균법으로 변경하거나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변경하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 그죠? 2번이 틀렸다. 정책의 변경은 특정 기간에 미치는 영향이나 누적 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 적용한다. 회계 추적의 변경에 대한 효과는 단기와 단기 후 기간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 그죠? 그 말이 바로 전진법을 말하죠. 단기와 단기 후. 과거에 발생한 경우가 없는 새로운 사건과 거래되어 정책에 선택하거나 추정하는 경우는 변경이 아니다. 17번 풀어보세요. 정액법에서 연수학계법. 18번. 그 18번은 차량의 수선을 위하여 60만원 지출했다. 이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었으나 자산으로 60만원 처리했으나 비용으로 잘못 처리했다. 그죠? 비용으로 잘못 처리했다 그랬네. 그죠? 이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이었는데 자본 지출은 자산이었죠. 그죠? 비용으로 잘못 처리했다. 그럼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했더라면은 감가상각을 해야 되죠. 그 정률법 정률은 40%다. 그죠? 그럼 감가상각비가 24만원이다.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24만원 계산해야 되죠. 요걸 요렇게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비용이 36만원 커졌다. 비용이 커졌다는 것은 이익은 그만큼 작아졌다. 답이잖아. 그죠? 이익은 36만원 작아졌다. 그죠? 아래 내려가서 20번.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15,000원 과대게 상대했다. 그 표가 나왔지만 표하고는 별 문제 없죠. 그죠? 1년도에 기말 재고자산이 15,000원 커졌다면은 1년도에 이익이 커지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이익은 적어지죠. 그 다음에는 영향이 없다. 그죠? 이익은 1년도에는 커졌다가 같은 일이 커지잖아. 그죠? 그 다음에 가면은 반대가 적어졌다가 그 다음에는 영향이 없다. 답이 1번이겠네요. 그죠? 1번. 21번.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거 찾아보세요. 회계 정책의 변경은 기업의 기존 또는 관계법령의 개정이 있거나 새로운 정책을 적용함으로써 정부의 유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정기 오류 수정은 오류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수정한다.
따라서 과거 재무자료의 요약을 포함한 과거기간의 정보는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대한 앞선 기간까지 소급제. 요 기간에 보통 3년을 말합니다. 최소 3년. 오류 수정은 회계 추정의 변경과 구별된다. 우발 채무로 인식했던 금액을 새로운 정보에 따라 보다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으로 수정하는 것은 오류 수정이 아니라 회계 추정의 변경이다. 회계 추정의 변경은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선입에서 평균법으로 변경. 잘못됐네요, 그죠? 선입에서 평균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추정의 변경이 아니고 정책의 변경이죠. 틀렸다, 그죠? 4번 X. 정당한 회계 변경이라는 것은 회계 정보의 유용성을 높이는 경우다. 22번 기계의 수선을 위하여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그럼 비용을 자산으로 잘못 처리했다 이 말이잖아. 그죠? 수익 지출은 비용, 자본시는 자산, 비용을 자산 잘못 처리했다. 그럼 이때 미치는 영향, 비용을 자산 잘못 처리했으니까 비용은 작아질 거고 자산은 커진다, 그죠? 자산은 커진다. 그렇죠? 이때 자산이 커졌다, 비용이 작아지면 이익은 커지죠. 자산이 커져 이익은 커진다, 그죠? 이익은 커진다, 과대. 이 단기순이익이 커지면 기말 잉여금도 과대. 답은 1번. 그죠? 여기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이다. 그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관련 문제 알겠죠, 그죠? 예, 잠깐 쉬었다 갑시다.